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2.5%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이 전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예상치는 밑도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 중 GDP 성장률 속보치가 2.5%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3.0% 성장을 밑돈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선 4분기에 0.4% 성장보다는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같은 개선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 지출과 기업의 재고 투자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GDP 가운데 이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전분기보다 3.2%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기업 재고 역시 503억 달러를 기록해서 133억 달러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주택 경기도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주택 투자가 12.6% 증가해서 작년 4분기와 3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에는 성장률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삭감 조치죠. 이 시퀘스터 여파로 연방 정부의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상치는 밑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방 정부의 지출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4분기에 14.8%나 줄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8.4%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11.5%나 줄어든 것이 악재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난해 4분기 11.8%나 증가했었던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믿고 투자하기에는 아직 경기가 불확실하다라는 점이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올해 1분기에서 외국에서 원유를 대량으로 들여온 것도 미국 GDP 성장에는 걸림돌로 작용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조슈아 샤피로 마리아 피오리니 라미레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는 했지만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2분기 성장률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악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 미국 4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치는 상회했었지만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이 소비자 심리지수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재무 상황과 기업 활동, 또 구매 상황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시각을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 500명의 개인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미국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경기 선행 지수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소비 심리 지수가 6개월 후의 소비를 예측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응답과 6개월 후의 실제 지출 규모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에는 평균 87선을 기록했었지만 최근에는 8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자세히 좀 보면요. 26일 현지 시간으로 미시건 대학과 톰슨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3개월 내 최저 수준인 76.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밑돌았고요. 4월 예비치인 72.3에 비해서는 이 개선이 된 것이긴 하지만 이 전달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난달보다는 소비 심리가 나빠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세부적으로도 경기 상황 지수는 지난달보다 줄어들었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 전달에 70.8을 하회한 67.8을 기록했습니다.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표의 부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됐고 경기 회복 속도도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스티브 버드 쉐이프웨이 최고 경영자는 경기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90을 넘기 전에는 경기 회복세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이냐 축소냐를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증시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에서 양적 완화를 그래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죠. 이 FOMC 회의에서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가 최근에 부진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성장률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FOMC는 고용시장의 변화와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하지만 최근 나오는 관련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됐고요. 양적 완화 자체가 이 논쟁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FOMC의 통화정책 방향의 주요 변수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4월의 고용보고서에 이래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의 고용지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도 201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실업률도 7.6%를 기록해 예상에 못 미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4월 실업률도 감소가 된다면 이 3월 실업률 충격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이 될 것이지만 4월 노동지표마저 부진하다면 미국 경제가 지난 3년간의 침체기에 이어서 올해도 춘곤증에 빠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고용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것인데요. 이 바클레이스의 마이클 가핀 이코노미스트 역시 고용시장의 회복이 미약하면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존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것이고 내년에나 다시 출구 전략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제조업 지표와 주택 경기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유로존과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 여러 이벤트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 주는 거시경제로 초점이 맞춰지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